생존 근육을 지키는 특급 비법, 바로 산양류 단백질입니다. 이 소화가 흡수가 잘 된다고 하니까 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산양류 단백질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산양류 단백질은 이 산양에 젖에서 추출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미네랄, 올리고당 등의 영양분이 아주 균형 있게 함유가 되어 있고요. 네. 일명 어른 분유라고 불리는 그런 산양류 단백질은 모유랑 이 구성 성분이 굉장히 비슷해서요. 예. 소화 흡수율이 높아서 영유아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그런 중장년층의 단백질 섭취에 도움이 아주 됩니다. 네. 특히 산양류는 모유의 주요 단백질인 예. 베타카제인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위산에 응고되지 않고 부드럽게 소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위산에 응고되어서 소화를 방해하는 알파 S1 카제인은 거의 없어서 부담 없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산양류가 모유보다 단백질 함량이 더 풍부하다는 건데요. 네. 단백질 함량을 비교해보면 100g당 모유는 1.2g, 산양류는 3.6g으로 3배나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즉 산양류 속의 풍부한 단백질을 속이 불편할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단백질 먹기가 좀 꺼려졌거든요. 그런데 손톱이 자꾸 부러지고 머릿결도 이거 좀 보세요. 조금 푸석푸석해졌죠. 네, 푸석푸석, 예. 아우, 그래서 너무 속상했는데 그게 단백질을 안 먹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산양류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된다고 하니까 정말 희소식이네요. 진짜 유제품을 먹으면 네. 배도 꾸룩꾸룩할 때가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래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분들도 제가 몇몇 봤거든요. 네. 사실 소화가 더 안 돼가지고 그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산양류는 그럴 걱정이 그러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자, 유제품과 산양류가 담긴 비커에 각각 위산과 산도가 비슷한 이 식초를 섞은 뒤에 이제 관찰해봤는데요. 잠시 후에 유제품은 식초랑 만나서 이 단백질이 응고가 돼갖고 네. 예,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산양류는 시간이 지나도 응고가 거의 되지 않았고 일부 응고된 덩어리의 크기가 아주 매우 작아서 또한 양도 굉장히 적은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즉 산양류 단백질은 이 위산과 만났을 때 예. 응고되는 양이 아주 적어서 소화랑 흡수에 아주 용이하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보기만 해도 그냥 속이 그냥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진짜. 네. 진짜 이게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까 더욱 믿음이 가는데 네. 이 산양류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는 만큼 흡수도 빠르니까 우리 몸에서 더 효율적으로 쓰이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단백질의 체내 소화 흡수율을 알아보는 지표가 되는 게 바로 UN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한 소화 가능 필수 아미노산 점수, 그러니까 디아스인데요. 단백질이 체내에서 얼마나 잘 흡수되고 사용되는지 점수화한 수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는 노년층의 경우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단백질 활용도가 높은 식품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 산양류의 소화 가능 필수 아미노산 점수는 1.24로 삶은 달걀이나 소고기, 돼지고기 또 닭가슴살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단백질은 이 섭취 후에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후에 이제 흡수가 되고 이렇게 흡수된 아미노산은 근육 단백질 합성에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근육 단백질 생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따라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식품으로 반드시 보충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9종을 함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산양류 단백질은 류신, 라이신, 발린 등 필수 아미노산 9종을 모두 함유한 이런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